자, 물리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떤 발문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. 안 그러면 매번 문제 해석할 때마다 이게 뭐지 이렇게 뭐 그냥 스토커하는 것 마냥 반복해야 된단 말이야. 물리 출제자들이 어느 정도 합의한 이 말은 너네 교육 과정에서 이거를 하라는 거야, 이거를 하라는 거야,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. 그러니까 모음 답안이라는 게 나오겠지.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간의 비율을 제시하는 문제 있지. 이거는 사실 무조건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에너지 표를 그려봐라 거든. 왜냐면 에너지 간의 그 상대 비율을 알려주는 순간 내가 맨날 그리는 그 K, P, E 이렇게 잡아놓고 얘네를 사실 하나의 단위값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. 그러니까 뭐 1, 3, 2, 3, 4 뭐 이런 식으로. 이해되지?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게 사실 이게,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에너지 표의 관점으로 푸는 게 가장 교육과정 내의 내용이야. 맞지? 근데 이 문제를 너네가 오해하고 평형점을 때려박을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평형점을 때려박는다라는 말이 뭐냐면, 내가 위에서도 평형점 풀 때 그래프를 썼지. 그래프의 관점을 가져오겠다. 어떤 그래프야? 알짜임 거리 그래프지. 그러면서 뭐 이런 짓을 하겠다, 넓이 계산하고 하겠다는 건데, 너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건 언제만 쓰는 거야? 단진동 할 때만 쓰는 거야. 단진동이 뭔데? 손을 딱 놨을 때 그 운동을 반복해야 돼.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물체 하나가 떨어져 버리면 또 다른 진동 운동을 시작하잖아. 그럼 사실 단진동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없는 거야. 단진동으로 해석하는 장점은 뭐야? 어떤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거잖아. 근데 상황이 반복이 안 되고 불규칙하게 움직여버리면 굳이 단진동의 관점을 가져올 필요도 없어. 이 문제도 보면 내가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했지만 평형점은 어디야? 사실 용수철이 EMG 땡기는 데까지 가야 돼. 그래야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임이 제로가 되면서 여기가 평형이잖아. 근데 얘네들이 그 전에 분리돼 버리지. 달리 말하면 이 문제에선 평형점을 고려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. 평형점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이유조차 없거든. 평형점 알아서 뭐 할 건데. 왜 그 전에 분리되잖아. 이거는 그냥 단순 에너지 변화, 그러니까 델타 E를 찾는 게 정석적인 풀이고, 그게 교육과정 안에 있는 풀이인 거야. 그러니까 이 평형점을 이용하는 발상은 단진동 문제, 원래는 물리2에 있었던 이 단진동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한 하나의 툴일 뿐이지 어떤 모든 에너지 문제를 관통하는 아이디어가 아니란 말이야. 이해되니? 마찬가지야. 얘도 지금 여기서 여기, 그 원래 길이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에너지 변화를 찾아라는데 사실 평형점이 무슨 의미가 있어? 평형점에 갔는지 안 갔는지 알아서 뭐 할 건데? 최대 속도 물어봤어? 아니잖아. 아무 필요가 없지. 이해돼? 어느 길인지 알려줬잖아.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해되지? 얼마나 갔는지를 아니까 이거는 에너지를 계산하고 그렇게 풀라는 문제고, 위의 문제는 얘네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진동을 시작한 다음에 같은 운동을 반복하겠지. 안 그래? 얘네는 뭐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반복할 거 아니야. 그니까 이 그래프 안에서 여 양쪽으로 왔다 갔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. 이 문제는 그렇게 볼 이유가 없지. 이해돼? 그리고 하나의 관점을 더 제시하자면 사실 에너지 문제에서 힘 분석을 하고 있으면 좀 곤란해. 왜 그러냐? 일단 내가 저 발문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건데, 산성 포텐셜 에너지를 주고 또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준 다음에 얘네 간의 비율을 알려줬잖아.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, 얘는 지금 이 문제 기준으로 MGD 형태로 정리가 될 거고, 얘는 어때? 2분의 1 KD 곱하기 D의 형태로 정리가 될 거야. 내가 왜 D제곱이라고 쓰지 않느냐면, 산성 에너지의 변화량, 자 봐봐, 델타 에너지가 뭐야? 에너지의 변화량은 1이야. 어떤 힘이 한 1, 그리고 1의 정의가 F 곱하기 S란 말이야. 그래서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유도하는 그 방법이 뭐야? 위에서 했던 그 그래프야. 사실은 탄성력이 0일 때부터 D만큼 늘어나면 탄성력은 몇이 돼? KD가 되고, 이 넓이가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2분의 1 KD 제곱,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KD 곱하기 D가 되는 거지. 삼각형의 넓이로서 둘 다 사실은 힘이 한 일이야. 그렇기 때문에
봐봐. F 곱하기 S인데 모든 S의 단위는 미터야. 단위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변환값이 다르지 않다고. 근데 이거는 힘의 종류마다 달라. 쓰이는 어떤 그 뭐랄까 값들이 여기서 봐도 mg일 때도 있고 2분의 1 kd일 때도 있고, 그러니까 어떤 상수 간의 변환값이 안 맞잖아. 그럴 때 써주는 거라고. 그럴 때 이런 발문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. 뭘 위해서? 이 2분의 1 kd와 이 mg라는 애들 간에 변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잖아.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힘 분석을 시작하려고 해버리면 너무 복잡해. 왜? 힘이 변하는 상황이잖아.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갔다는 건. 그럼 다시 그래프 그리고 다시 넓이 계산하고 어디 중간에 잘라야 되고 막 일들이 많아져. 그게 아니라 이 변환값은 힘의 변환값을 제시해 준 거기도 한데 사실은 에너지 간의 변환값을 제시해 준 거란 말이야. 내가 그동안 문제 푸는 방법이잖아. 에너지 표를 그리라는 게 맞는 해석이다. 알겠지? 여기까지 할게.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 당연한 건데 에너지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될 어떤 교육과정 내에 당위적인 이유가 잘 없어. 알겠지?